헤어진 지 3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전 연인이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우연히 생각나서.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스럽죠. 과연 전 연인이 다시 연락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같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전 연인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외로움이 해결되면 다시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새로운 연애가 잘 안 될 때입니다. 이별 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들은 뭔가 어색하고 소개팅도 매번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전 연인과의 추억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걔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교를 통한 일시적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성적 욕구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이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과는 아직 그런 관계까지 발전하지 못했는데 욕구는 있으니까 익숙한 상대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싶다, 만나자 이런 메시지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이것일 수 있어요. 이런 목적의 연락은 절대 복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습관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사귄 커플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무의식 중에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전 연인에게 먼저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 헤어졌지. 이런 깨달음이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적 연락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다섯 번째, 질투심 때문입니다. 전 연인이 새로운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거나 SNS에서 봤을 때 갑자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저렇게 잘 지내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존심이 상하면서 관심을 끌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심리인 거죠.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반응해주면 만족하고 다시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진짜 후회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거죠. 이런 경우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연락이 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현재 연인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전 연인과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걔는 이런 면에서는 어땠는데? 이런 호기심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는 연락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과거의 좋았던 기억을 통해 위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전 연인과의 달콤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나도 사랑받았던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얻으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화 중에 과거 추억 이야기를 많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홉 번째, 궁금증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 연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로는 알 수 없는 진짜 근황이 궁금한 거죠. 직장은 잘 다니고 있나? 연애는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열 번째, 미련 때문입니다. 아직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계속 상대방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연락 빈도가 불규칙하고 대화 내용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락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진짜 복합 의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연락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새벽이나 술 마신 후에 오는 연락은 대부분 일시적 감정입니다. 반대로 평상시에 신중하게 보낸 메시지는 진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안부보다는 구체적인 사과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면 진정성이 있는 거죠. 내가 그때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있으면 진심일 확률이 높습니다. 연락 빈도와 지속성도 확인해야 해요. 한 번 연락하고 답이 없으면 그만두는 경우는 대부분 일시적 충동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끈질기게 연락하는 경우는 진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애 중이라면 단순한 호기심이거나 비교 심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상황에서 진지하게 연락한다면 복합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이별 사유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 때문에 헤어진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복합해도 그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해나 소통 부족 때문에 헤어진 경우는 복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연인의 연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는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복합할 생각이 없다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해요. 애매하게 반응하면 상대방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연락해줘서 고맙지만 우리는 친구로도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복합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요. 과거에 왜 헤어졌는지, 그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그리움이나 외로움 때문에 다시 만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전 연인의 연락은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전 연인이 다시 연락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